제가 설명할 글은요, 주제통합 2번의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견해입니다. 일단 앞, 앞에 있는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문단은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과학사회학은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적 공동체의 성격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과학사회학의 선구자인 로버트 버트는 사회를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된 사회 제도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구조 기능적 시각에 따라 과학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통합하는 과학적 공동체의 규범에 주목하여 과학이라는 제도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과학사회, 과학사회학이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융합을 말하는 거겠죠? 이 문단까지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단. 워트는 과학자들이 서로를 공동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로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16세기 이후 과학이 공인된 지식의 확대, 라는 제도적 목표를 성취하여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과학자 공동체가 동료를 연구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회적 규범을 다음 네 가지 사회적 규범이 차단하여 객관적인 과학 지식의 창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 보편성 규범은 과학적 연구의 타당성은 인종, 성별 등 생물학적 배경이나 국적 신분 등의 사회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비인격화된 정당화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일성 규범은 모든 과학적 발견은 사적으로 소유돼서는 안 되고 개방적 교류를 통해 신속히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과학적 발견은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신속히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다. 응?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과학자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탈이해 한계 규범은 과학자가 연구 주체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동료의 연구를 평가할 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속박되지 않고 과학적 진리 탐구 자체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조직화된 회의주의 규범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과학적 주장에 대해 그 출처와 권위에 상관없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앞지문은 누구 얘기냐면은 로버트 머튼 씨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로버트 머튼 씨는 과학에 의해서 공인된 지식이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류의 진보를 가져오기 위한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이유는 제도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분이. 근데 이 제도는 사회적 규범이고 이 사회적 규범이 하는 역할은 일상적 이해관계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적 규범은 총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은 비인격적 기준에 따라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성입니다. 공유성은 사적 소유가 아니라 개방적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이해관계인데요. 이거는 과학을 이해관계, 정치나 경제 같은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학 자체의 진리를 탐구하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화된 회의주의인데요. 이거는 여기 나왔다시피 출처와 권위에 상관없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에,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성문담도 마저 해보면은, 머트는 비록 이 규범들이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훈계와 모범의 형태로 전승되고 과학자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어서 과학자들의 언행에서 이러한 규범의 존재를 충분히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학자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이 전체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치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주의 사회는 복종의 미덕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회의주의를 용인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이 과학은 민족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독일 과학과 저열한 유대인 과학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머트는 보편성에 역행하는 과학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아까 보편성은 비인격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회성을 평가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얘네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과학을 하는 것은 저열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보편성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민족성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성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훈계에 성문화가 되어 있진 않지만 훈계 모호니까 내면화가 되어 있다는 거고, 내면화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암시적이라는 거겠죠. 근데 머트는
이제 전체주의 애들 있잖아요. 나치즘이나 소련 같은 애들. 스탈린주의. 얘네들은 페이, 페이주의가 아니어서 과학이 발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나치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편성으로 평가를 하는 거 아니라 민족성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발달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읽어볼게요. 머트는 연구의 범위를 과학이라는 사회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국한하고 과학을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수한 활동이라고 보았다. 이로 인해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변환시킬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과학 엘리트 뿐이라는 인식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받게 했지만 머튼이 제시한 사회적 규범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과학자 공동체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머튼에 대한 비판과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머튼은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과학 엘리트뿐이라는 인식을 초래한다 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의의는 머튼이 제시한 사회적 규범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과학 공동체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게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앞장의 정리고요. 이제 나 질문을 읽어보면은 1930년대 영국에서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일본의 과학자들의 대표 인버널은 이제 나에서 얘기하는 사상가는 버널입니다. 버널은 1939년에 발표한 과학의 사회적 기능에서 과학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견해를 펼쳤습니다. 그는 과학자를 새로운 사회의 핵심이자 권력의 중심으로 지목하며 과학의 잠재력은 정부가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널은 정부가 과학에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분야의 연구가 침체되고 중요하지 않은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다며 인류 복지에 도움 안 되는 군사 연구에 지원과 인력이 집중되는 것을 이러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과학이 사회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하고 사람들의 복리 증진시키는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과학을 조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나에서 대표적인 거는 버널이고요. 근데 버널은 사회주의 체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분야는 군사 연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원이다. 그리고 버널은 순수 과학은 기술을 낳고 기술과 생산의 기반 위에서 발전했다며 순수 과학과 기술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순수 과학만에 맺히는 과학자들은 엘리트주의적인 비전에 몰린 사람이라고 간주했으며 이게 앞에서 말했던 머튼이 되겠죠? 간주했으며 이러한 과학자들은 과학과 기술을 구별함으로써 과학적인 물적 기반을 스스로 부정한다고 보았다. 사회주의자인 사회주의자인 버널은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본주의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과학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지향적인 성향을 지닌 지배 계급이 과학자들을 행하는 연구의 방향성, 규모, 활용 등을 결정하여 생산 체제의 비효율성과 비인간성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버널은 사회주의를 좋아하고요. 자본주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자본주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대요. 이게 뭐냐? 이윤지향적인 성향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말 그대로 자본을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이윤지향적인 성향을 갖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학자보다는 자본가가 뭔가 결정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인간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라고 봤습니다. 버널은 오직 사회주의에서만 과학이 인간 해방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며 그 예를 최초의 사회국가인 소련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활용되는 방식을 찾아내고자 했다. 소련에서 생산 수단들은 공공 소유였으므로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계획에 관여하며 과학적 공동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과학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다. 버널은 소련 정부가 여러 차례 걸쳐 추진했던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에 과학자들을 포함하는 것은 소련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인류 복지를 위해 실용적으로 활용될 기회를 서구 과학자보다 많이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버널의 주장은 순수 과학을 모욕하고 개별 과학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순수 과학자를 모욕하고 개별 과학자의 자유를 침해,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과학에 대한 자신의 이상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용성이 없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냉전 체제에서 소련 정부가 과학자 공동을 탄압하여 발생한 문제들이 부각되는 와중에도 버널은 소련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영향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과학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현대 과학 정치학에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버널에 대한 비판과 의의가 있는데요. 비판은 순수과학을 모욕하고 과학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이런 데에서 비판이 있고요. 근데 의의는 여기 과학 정책하에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해가지고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1번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에서는 모튼 얘기했고요. 나에서는 버널 얘기했잖아요. 1번 가와 나는 모두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을 나열하고 있다. 가에서는 나열을 하고 있는데 나에서는 나열하고 있지 않아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은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가 보인 정치적 행보와 그의 학문적 견해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이게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가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가와 나는 모두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거는 가도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특정 견해를 제시를 했고 논의도 밝혔잖아요, 둘 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가와 달리 나는 구체적인 국가의 과학 정책에 대한 특정 학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는 구체적인 국가에 대한 이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5번 나와 달리 가는 과학의 발전에 사회 제도가 미친 영향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둘 다 시대별로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2번 가 나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트는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구조기능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이거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맞죠? 그리고 2번 모트는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통 규범을 내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그대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요. 3번 버널은 순수 과학의 기술이 서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것도 그대로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4번 버널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연구에 국가적 자원이 집중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는 그대로 나왔는데 여기는 약간 그대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맞죠? 5번 버널은 자본주의 사회는 개별 과학자가 독립적으로 연구 방향을 결정하여 비효율적이라고 보았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자본가의 입맛에 따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개별 과학자가 독립적으로 연구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본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18번 버널의 관점에서 모튼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순수한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 활동의 가치를 폄하했다. 근데 이거는 모튼이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과학이 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이거는 모튼도 하고 버널도 했거든요. 그래서 버널이 모튼에게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 3번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여기부터 글러먹은 게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은 이제 모튼이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버널의 관점에서 모튼에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4번 사회의 영향력이 배제된 과학의 자율성을 옹호하기 위해 과학자 공동체를 이상화했다. 이거는 버널의 관점에서 모튼에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그것을 발표한 과학자의 권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정당화했다. 이거는 모튼이 한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요? 네. 하나? 그래요. 못해요? 네. 할 수 어려워요. 있어요.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어, 그래? 네, 여기서 구경하고 이거 있어요. 답이 뭐예요?
이게 답이 뭐였어? 4번이요? 4번. 3번 3번이야? 나 그래?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얘들아,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저기 프린트를 안 갖고 왔는데 보면서 답이 3번이라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 프린트. 내 거 가져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돼. 자, 자본주의 A국에 B 교수가 있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는 상업, 돈, 머니잖아. 그래서 이거 좀 더 확대해 볼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B 교수가 C 학술지에 투고했는데 C 학술지도 무료로 해. free. 그랬더니 B 교수는 특허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A 자본주의 국가인 A국이 내 연구를 전한 취지에 어긋나서 철회했다. 이렇게 대충 파악한 다음에 자, 봐봐. 여러분, 자,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공개하는 게 탈이해관계 규범에 어긋나요? 탈이해관계가 뭐예요? 탈출. 이 이득과 손해에서 탈출하는 거잖아. 탈출. 그러면 무료는 이득에서 탈출하는 거잖아. 근데 왜 탈이해관계 규범에 어긋나? 그죠? 그 답이 3번이잖아. 1, 2, 4, 5는 다 맞잖아. 그지? 그래. 뭐든 B 학술지를 통해서 논문을 공개하는 게 과학 발전을 위해 과학자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태도지. 왜 빨간색으로 안 하고 깜장색으로 해, 근데? 그리고 빨간색 바꿔드릴까요? 내가 바꿨어. 진짜 바꿀 걸. 그리고 B 교수의 연구는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 뉴턴도 그랬잖아. 거인의 어깨. 내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건 그동안 과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따라 내가 그분들의 어깨에 올라가서 봤기 때문이다. 거인의 어깨.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 그래서 무료로 공개해라. 그렇게 한 거고. 자, 4번. 이것도 맞잖아. 경제작물. 돈 벌라고. 지배계급 이익, 돈. 5번. 그리고 A국의 입장을 고려한 건 자본주의. A국이 자본주의 국가잖아. 그러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지. 됐슈? 그리고 나 밑에 것도 해? 응. 자, 5번 갈게. 자, 이건 답이 뭐요? 5번. 알았어. 자, 갈게. 얘들아,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봐봐. 자, 리센코는 가난한 농민 출신이에요. 부자 아니야. 그래서 출신 배경. 그래서 가난한 농민을 고려한 거는 그래서 막 리센코를 막 지원해줬다. 소련에서 자기네들 체제 선전하려고. 근데 나치주의자들은 아까 유대인, 독일인 그랬잖아. 얘들아, 이건 인종이잖아. 인종. 그지? 그 과학자의 생물학적 인종,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얘들아, 가난한 게 생물학적 배경이에요. 가난한 거. 흑인종도 가난할 수 있고, 백인종도 가난할 수 있고, 황인종도 가난할 수 있는데 왜 생물학적 배경이라 그래? 출신 배경. 가난한 건 생물학적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 배경이에요. 지금 우리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잖아요. 사교육 못 받으면 좋은 대학 못 가서 계속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게 아니야. 가난한 건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 배경이다. 1, 2, 3, 4는 다 맞아. 리센코가 막 사기쳤다. 소련이 막 근데 리센코가 이제 체제 선전에 도움될 것 같아서 이용하다가 이제 리센코 따랐다가 이제 막 농작물이 별로 맨델을 따라야 되는데 맨델이 맞아. 근데 리센코는 괜히 막 되도 않은 이론을 펼쳐가지고 농작물 수확도 안 되고 다 굶어주고 왜 이거 굶어주고 그래가지고 허점이 드러나고 실각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련이 과학 연구로 활용하는 방식이 서구보다 우월하다는 번호를 주긴 진짜 약화. 이게 핵심이지.
그지? 소련 그래서 망했잖아. 그 리센코 세계적 수지 소련의 유지한테 퇴보했잖아. 약화했지. 리센코 농업의 생산 수달 공공소유, 그러니까 가난한 사회주의. 그래서 리센코는 뭐요? 리센코의 이론이 식량난 해소에 유용하고 가난한 농민 출신이라는 점이 선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가지고 리센코를 막 저기 한 거지. 활용한 거지. 그리고 리센코가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이 이제 한 과학자의 이론이 국가의 5개년 계획에 반영됐으니까 과학자가 사회 발전,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 맨델주의 유전학에 대한 소련 정부의 탄압은 그러니까 맨델주의가 맞잖아. 근데 엉터리 리센코를 막 한 거는 국가 정책에 대한 복종을 하라는 거잖아. 그지? 전체주의. 과학부 드러난 거. 5번이 틀렸어. 알겠어요? 적절하지 않아. 됐슈? 네네. 응, 끊어. 이제 끊어요. 어떻게 끊어? 오른쪽 아래 내려가지고. 어떤 문자 이렇게. 내려가지고.